이번 시간에는 민간경비 10주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 법적 근거와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민간경비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경제발전에 역효과를 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경비원에 의해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고 민간경비원이 권한을 남용할 여지도 있고 또 비윤리적 기업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 부적절한 지휘감독 등의 문제가 나타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기계경비업체에서 제공되는 경보장치의 오경보 문제가 경찰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공하기도 하는 거죠. 이 기계경비의 상당한 부분들이 오경보를 일으키고 이것이 경찰에게 제대로 출동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이라든가 또 기계경비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게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침범이 있었다고 경보가 울렸는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보장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사기적 방법으로 경보장치를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경비원을 적절하게 채용하는 문제, 교육훈련을 시키는 문제, 또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는 문제, 또 인허가의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크게 상향적 표준화 방법과 공적 규제 방법이 있습니다. 상향적인 표준화 방법은 인허가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적 근거입니다. 먼저 영미법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자체경비가 민간경비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영미법에서는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커먼로에서는 타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륙법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치안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치안활동은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침해 행정은 다른 사람에게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침해 행정은 공무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치안 문제는 국가가 행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민간 경비에 대한 헌법적 근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륙법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은 국가 독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민간 경비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허가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책임사항을 잘 지키면 사인에게 위임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법률 유보의 문제입니다. 경비업법은 민간 경비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1976년에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17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하거나 중요한 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에 4차 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허가관청을 경찰로 이관했습니다. 제정 당시에 허가에 대한 권한은 지방단체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허가관청이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제5차 개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신변 보호 업무가 신설되고 경비 지도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변 보호 업무가 일종의 경호 업무죠. 민간 경비 업무에 추가되었습니다. 또 경비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을 전담하기 위해서 경비 지도사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민간 경비업에 대한 경찰청장의 허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업체 임직원에 대한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서 직무상 알게 된 경비 대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비밀 누설 대상은 경비업체 임직원, 경비지도사, 경비원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1999년에 7차 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법의 명칭이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선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의미를 없앴고 경비 지도사 자격과 관련된 규정을 좀 조정을 하고 설립과 가입이 강제되었던 경비협회 관련 규정을 정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비협회에 강제적 가입에서 자발적 가입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제8차 개정이 일어나면서 경비업법이 전부 개정됩니다. 이때 특수경비업 그리고 특수경비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특수경비원에 무기 휴대와 사용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5년마다 허가갱신 제도가 도입되었고,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및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획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제9차 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경비업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경비업자들이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9차 개정에서는 특수경비업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자들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였던 것이죠. 2005년에는 11차 개정과 10차 개정과 11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때 또는 이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1차 개정에는 신변보호 또는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24시간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이 바뀌면서 일부 법령이 개정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8년에 개정은 정부조직 개정에 따라서 법령의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그와 관련된 용어들이 전부 개정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2009년에 15차 개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특수경비원의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17차 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경비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것을 컨택터스법이라고 합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 용역 폭력의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엄격한 규제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2012년 7월 27일에 있었는데, 경호경비업체인 컨택터스 회사가 노동쟁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SJM이라는 회사에 투입되어서 불법적인 폭력 사태를 자행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용산에서 벌어졌던 용산 참사, 쌍용 자동차 사태, 유성기업 사태 등 이런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민간 경비에 의한 용역 폭력 문제가 개입됐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규정에 집단 민원 현장을 새롭게 명시하고 민간경비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것을 보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이 해당되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세 번째는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네 번째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섯 번째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여섯 번째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일곱 번째는 행정 대집행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등이 집단민원 현장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곳으로서 집단민원 현장으로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것이죠. 다만 여섯 번째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은 갈등 현장은 아닐 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서 집단 민원 현장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17차 경비업법 개정상의 문제점들을 보면은 민간경비의 자율적 운영과 규제 간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폭력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지만 민간 경비를 철저하게 규제하면은 민간 경비가 발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관리한 관리관청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면은 정치적으로 졸속으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경비업은 단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활동 영역이 다양합니다.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단속을 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해야 되고 자율에 맡겨도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비업체의 업무 현실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의 법 개정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보여주기식 법 개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인 경찰 입장에서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민간경비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폭력 사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규제를 강조하다 보면은 민간경비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 그리고 적절한 규제, 그리고 자율적 운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또 민간 경비에 의한 치안 활동의 법적 의무를 보면은 공무인가 사무인가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의 직무는 경우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 간 계약에 의해서 민간경비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사무로 보는 것이 적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경비의 규제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시민의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특수경비원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 사용에 대한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인의 생명, 재산을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민간경비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무 수행을 어느 정도 보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객은 양질의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민간경비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빈번한 접촉을 할 수 있고, 또 수색을 하거나 자백을 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권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력 행사를 하면 되지 않도록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경비 종사자들이 제복이나 장비가 경찰과 유사하기 때문에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민간경비 규제의 필요성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민간 경비에 대한 규제는 크게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민간경비원에 대한 규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경비업의 허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입장이라고 있는데요. 민간경비와 관련해서 규제와 관련해서 먼저 논의되는 것이 허가입니다. 허가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 충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민간경비업체에 있어서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경비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 규정은 계속 증가되어서 일정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는 곳이 많고요. 일본에서도 영업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가 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규제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 경비업법 개정 전인 1982년 이전에는 신고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허가제로 좀 강화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경비업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경비업에 대해서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 허가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한된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특허와 허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특허는 공공사무를 사인에게, 개인에게 허가해 주는 경우 개인적 이런 것들이 특허고, 개인적 사무를 개인에게 허가해 주는 경우는 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이게 특허법에 의하면은 발명을 한 사람 등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특허라고 하는데, 여기 행정법에서의 특허는 개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 특허입니다. 특별한 허가라는 의미죠. 뭐 예를 들면은 광업 허가권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또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공무수탁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서, 공적인 권한이죠. 이런 걸 부여받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니지만은 국가 임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사법인을 의미합니다. 토지 수용에서 사업 시행자, 또 별정 우체국장, 상선의 선장, 사립대학교의 장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립대학교의 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교육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사 일정 규정을 지키면은 사립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사립대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똑같이 대학 졸업장에 효력 있는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허가의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의 허가는 법인만이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특정하여 법인의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공공성 때문에 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5년이 경과하면 갱신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비업을 허가제로 한 것은 경비업의 내용이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본금, 경비인력,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경비인력의 요건을 보면은 먼저 시설경비 업무는 경비원 20명 이상, 그리고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시설경비 외의 경비 업무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확보해야지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또 허가제는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죠. 경비업 허가의 제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개정에 따라 경비업 허가의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민간경비 불법적인 폭력 행사 문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누구든지 경비업법에 따른 기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요. 경비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요.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상의 문제점을 보면은 임원의 결격 사유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를 보면은 먼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취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은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예를 들면은 이 기간이 지나면은 얼마든지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전과가 구범인 민간경비업의 대표이사가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경비업의 허가를 취득한 후 경비업의 본래 목적과 다른 지역 개발 예정 지역의 무허가 건물 신축 방지 및 철거 또는 재개발 지역이나 포장마차 등의 강제 철거에 폭력배들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무허가 건물을 돈을 받고서 묵인하여 주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무허가 건물을 지업하는 수법을 자행한 5명이 구속되고 서초구청의 도시국장이 직위 해제된 사건 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허가 후에 지도 및 감독의 지속적 관리가 행정력 부족의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통해서 1차적인 행정 규제가 끝나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허가의 딜레마라고 있는데요. 딜레마라는 것은 허가를
요건을 강화할 것인가 좀 더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 문제들을 보면은 민간경비의 표준화, 허가기준의 강화, 규제를 통한 감독과 지도의 강화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경비업법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허가의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은 대기업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을 고려해 방어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소규모 기업에서는 허가 요건이 강화되면은 경비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허가를 강화하는 것이 민간 경비가 그 강화된 요건에 맞추다 보면은 질적인 수준이 보다 향상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사업 행위를 덜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범죄 및 손실 예방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경비의 감독 및 행정 처분 그리고 벌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감독이 있는데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 그리고 경비지도사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경비업자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불법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불법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배치 허가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경찰서장도 배치 허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경비 업무 장소가 집단 민원 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에게 48시간 이내에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경비 업무에 대한 보안 지도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이런 감독에 대한 규정들을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고, 재량행위는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 영업 정지를 하는 경우에 허가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정지를 할 수도, 영업 정지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재량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규정을 매우 강화했습니다. 허가 취소는 6개 조항에서 8개 조항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비업자가 다음에 행위를 한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입니다. 두 번째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입니다. 세 번째는 경비원 및 경비 관련 업 외에 영업을 한 때입니다.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입니다. 여섯 번째, 영업 정지 처분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입니다. 일곱 번째,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입니다. 여덟 번째, 관할 경찰 관서장이 배치 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입니다.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영업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6개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 업무를 변경한 때입니다. 두 번째,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세 번째, 경비 지도사를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하고 배치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네 번째, 경비 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 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 서류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여섯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 지도사를 선임 배치한 때입니다. 일곱 번째,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 지도사를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 지도사를 선임한 때입니다. 여덟 번째,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아홉 번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입니다. 열 번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입니다. 11번째, 경비원의 출동 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입니다. 12번째, 집단민원 현장의 일반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13번째, 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 배치 장소 등 배치 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입니다. 14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일반 경비원을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한 때입니다. 15번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입니다. 16번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이렇게 16개 조항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벌칙입니다. 벌칙에는 형사처벌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에 대한 처벌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입니다. 두 번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비 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않거나 경비 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않은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입니다. 네 번째,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한 자입니다. 다섯 번째, 집단민원 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입니다. 여섯 번째,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구민입니다. 일곱 번째, 과실로 인하여 국가 중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입니다. 여덟 번째,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의 관련 규정에 위반한 자입니다. 아홉 번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이 해당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용들이 있는데 규제를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경비 담당 경찰 기구입니다. 이것은 경찰 전담 부서 중에서 민간경비를 담당한 경찰 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국 하에 민간경비과를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관리감독 기준이 유형별로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 민원 현장과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민간경비의 자격증 제도입니다. 자격증은 허가된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명해야 되고 호환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민간경비원 자격증 제도로서 미국에는 공인경비사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경비지도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비지도사 제도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경비지도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가산점을 필요로 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특히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에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정기지도 점검 시에 경비지도사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후속 대처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지도사에 대해서 중간 책임자로서 책임을 갖도록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민간경비의 개별적 자격증들을 보면은 미국에는 사설 탐정, 무장 호송 차량, 경보 대응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공항 보안 경비, 교통 유도 경비, 핵연료 물질 운반 경비, 기중품 운반 경비에 대해서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설 경비 자격증 또는 총기 소지 자격증, 호송 경비 자격증, 교통 유도 자격증, 검색 관련 자격증 이런 것들을 앞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기타 민간 경비에 대한 제한을 보면은 행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청을 하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되고 또 폭력 행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장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경찰과 비슷한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